지훈은 그날 아침 평소처럼 혜진의 등교 준비를 도와주려 했다. 그러나 6살 딸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다. 감기 기운이 있는 건가? 아니면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잔 걸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이가 피곤하면 하루쯤은 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혜진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낯설고 어두운 기색이 서려 있었다. 지훈이 이유를 물었을 때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새엄마랑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짧았지만 지훈에게는 모든 평형을 뒤흔드는 충격이었다. 지훈은 1년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후 삶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어린 혜진을 홀로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고 외로움과 책임감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다.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영이었다. 같은 회사에서 인사팀장을 맡고 있던 세영은 처음에는 업무적인 관계였다. 하지만 대화가 잦아지고 어느새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녀는 밝고 상냥했고 무엇보다 지훈의 상처에 공감해주는 드문 사람이었다. 그 따뜻한 배려는 지훈의 얼어붙은 마음을 천천히 녹였고 결국 그는 그녀를 집으로 초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살게 되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롭게 보였다. 세영은 혜진에게도 다정하게 대했고 가족으로서의 형태에 적응해가는 듯했다. 물론 완벽한 적응은 아니었지만 지훈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 믿었다.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겠냐며 그 역시 부족한 사람이니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아침 혜진의 말은 그런 모든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 새엄마랑 집에 있고 싶지 않다니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6살짜리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표현이었다. 지훈은 당황스러움과 불안 사이에서 생각을 정리하려 했었지만 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침묵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겼고 지훈은 그 침묵의 무게를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다. 그날 하루 종일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사무실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몇 번이고 핸드폰을 확인하며 마음이 조급해졌다. 퇴근길에 그는 아무 말 없이 장난감 가게에 들러 혜진이 좋아하는 인형 하나를 샀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아이의 기분을 달래고 싶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건 어색한 정적이었다. 세영은 언제나처럼 미소로 그를 맞이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껴졌다. 혜진은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아빠를 보자마자 잠시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그 모습에서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아이가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듯했다. 그날 밤 지훈은 아이가 잠든 줄 알았지만 새벽녘에 다시 깨어나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혜진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호흡은 불규칙했고 베개는 젖어 있었다. 지훈은 그제야 확신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다음날 아침 그는 혜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새엄마와 함께 있고 싶지 않은지,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혜진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그냥 무서워요. 그 한마디에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무섭다는 감정은 아이가 쉽게 쓰는 말이 아니었다. 특히나 아빠에게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혜진이 두려움을 표현한 것은 단순한 짜증이나 싫음과는 다른 문제였다. 무언가 진짜로 깊고 어두운 일이 아이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경고였다. 지훈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동시에 여러 장면이 떠올랐다. 세영이 혜진에게 소리를 질렀던 순간, 아이가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렸던 밤, 혹은 자신이 출근한 후 세영이 아이에게 했던 말들. 전에는 그저 새 가족이 적응하는 과정이라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날 이후 지훈은 퇴근 후 곧장 집에 들어갔다. 세영에게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더는 예전처럼 늦게까지 일하거나 술자리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집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폈다. 하지만 세영은 여전히 다정하고 예의 바르게 굴었고 혜진은 그런 새엄마 앞에서 더욱 조용해졌다.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긴장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믿었던 사람 그리고 사랑까지 하게 된 세영이 설마 혜진에게 상처를 줄 리는 없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분명했다.
지훈은 결정의 기로에 서 있었다. 모든 걸 덮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들여다볼 것인가? 단 하나 확실한 건 혜진의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혜진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 지훈은 퇴근 후 시간을 최대한 아이와 보내려 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짧은 동화를 읽고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었다. 하지만 혜진은 깊은 무언가를 마음속에 꼭 감추고 있는 듯했다. 아이가 아빠와 함께 있을 땐 어느 정도 편안해 보였지만 세영이 다가오면 다시 굳어버리는 표정이 분명했다. 지훈은 더 이상 혼자만의 판단에 의존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어느 저녁 혜진이 잠들기 전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꺼냈다. 이번엔 다르길 바랐다. 아이는 침묵 끝에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새엄마가 아빠 없을 때 저한테 소리 지르고 나쁜 말도 해요. 그 말 한마디에 지훈의 심장은 조여드는 듯했다. 제가 실수하면 팔을 꽉 잡고 혼자 있을 땐 때리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말하면 고아원에 보내버릴 거라고 했어요. 혜진은 낮은 목소리로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지훈은 정신이 멍해졌다. 머릿속에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혜진의 말이 부딪혔다.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고 그 어떤 연기보다 생생했다. 거짓말을 하기엔 혜진은 아직 너무 어렸다. 무엇보다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다. 지훈은 진정하려 애쓰며 물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어땠어?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빠 있을 땐 항상 착하게 행동해요. 친구들 있을 땐 더 친절하고요. 근데 아빠가 출근하면 바로 변해요. 저한테 차갑게 굴고 제가 그녀 인생을 망쳤다고 말해요.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혜진에게 몸에 상처가 있는지 물었고 아이는 망설이다가 결국 보여주었다. 팔과 다리에 흐릿하지만 선명한 자국들이 있었다. 지훈은 그 순간 자신의 무능함에 절망했다. 어떻게 이런 걸 몰랐을까? 어떻게 매일 옆에서 아이를 보면서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세영을 불렀다.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오늘은 혜진이랑 셋이 시간 좀 보내자. 세영은 조금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다. 하루 종일 지훈은 혜진의 반응을 살피고 세영의 행동을 관찰했다. 세영은 혜진에게 상냥했고 말투도 부드러웠다. 모든 것이 겉으로는 평온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 혜진이 방으로 들어가자 지훈은 조용히 세영에게 말했다. 혜진이 너한테 무서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 들었어. 세영은 눈을 크게 뜨며 반문했다. 무슨 말이야? 지훈은 차분하게 이어갔다. 아이 말로는 네가 나 없을 때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 세영은 당황한 듯 웃었다. 그 애가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야. 아빠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이들 다 그런 식이잖아. 그녀는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다. 내가 얼마나 혜진을 사랑하는지 당신도 알잖아. 하지만 지훈은 믿을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변명으로 감싸기엔 혜진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 그가 본 상처들, 딸의 눈빛, 불안한 태도 모두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세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잖아. 뭔가 꾸며낸 걸 수도 있어. 학교에서 부딪힌 걸로 멍이 들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더 이상 추측에 기대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할 때였다. 그날 밤 지우는 혜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진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겠어.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혜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아빠가 또 그녀를 집에 들이려고?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루만 아빠는 출근하는 척하고 옷장 안에 숨어 있을 거야. 네가 괜찮다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볼게. 혜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그 작고 조용한 동의에 담긴 용기를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지훈은 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심스럽고 미안한 말투로 하루만 아이와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세영은 반가운 목소리로 동의했고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이제 지훈은 그 따뜻함이 진심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날 새벽
지우는 준비를 마치고 혜진을 깨웠다. 아이는 이미 깨어 있었고 긴장된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둘은 간단히 아침을 먹었고 초인종이 울리자 지훈은 문을 열었다. 세영은 밝은 미소로 들어왔고 혜진을 보며 다정하게 인사했다. 혜진은 작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가방을 들고 나가는 척하며 집을 나섰고 몇 분 후 다시 조용히 돌아와 옷장 안에 숨었다. 이제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었다. 지훈은 옷장 안에 숨은 채 숨소리조차 죽이며 거실 쪽의 기척에 집중했다. 밖에서는 가벼운 발소리와 컵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낮은 음성들이 오갔다. 세영은 혜진에게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건넸고 혜진은 짧게 대답하는 듯했다. 처음 몇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세영의 행동은 지극히 평범했고 때로는 너무 친절해 보이기까지 했다. 지훈은 잠시 흔들렸다. 혹시 자신이 아이의 말을 과장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혜진이 오해한 건 아닐까? 그러나 이내 그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혜진의 눈빛과 상처, 떨리는 목소리는 결코 착각일 수 없었다. 오전이 지나고 세영이 화장실에 다녀온 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세영의 말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뉘앙스가 바뀌었다. 혜진아, 오늘 뭐 하고 싶어? 라는 질문 속에는 강요가 섞여 있었고 혜진은 주저하며 인형놀이라고 대답했다. 만화 보는 건 어때? 세영이 다시 제안했지만 그건 사실상의 지시였다.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고 곧바로 TV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옷장 안에서 시간을 가늠하며 손에 쥔 녹음 버튼을 확인했다. 손끝에 땀이 배어 있었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정오쯤 거실의 소리는 잠잠해졌다. 그때였다. 조용히 문이 열리고 낯익은 발소리가 혜진의 방으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지훈은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끼며 귀를 기울였다. 방 안에서는 세영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아, 아빠한테 한 말. 다 거짓말이지? 그 말에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대답은 흐릿했고 곧 세영의 목소리가 더 낮아지고 날카로워졌다. 너는 아빠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어. 거짓말을 계속하면 진짜로 고아원에 보내버릴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훈은 옷장 문을 반쯤 열었다. 모든 걸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혜진이 무서워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곧바로 세영이 혜진에게 손을 뻗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움켜쥐는 기척이 들렸다. 이딴 말 다시 하면 옷장에 가둬버릴 거야. 알겠어? 세영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지우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옷장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세영을 놀라게 했다. 세영은 당황하며 손을 놓았고 뒤로 물러났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우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부 들었어. 내가 한 말, 한 행동 다 녹음했어. 세영은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오해야. 난 그냥 아이를 훈육하려고 했던 거야. 그 애가 너무 버릇이 없어서.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 애는 6살이야. 널 두려워하고 네 말에 울고 몸에는 멍이 있어. 그게 훈육이라고 생각해? 세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그냥 잘하고 싶었어. 당신이랑 혜진이랑 가족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그녀의 말은 이제 지훈에게 닿지 않았다. 그저 아이를 이용한 자기 합리화처럼 들릴 뿐이었다. 짐 싸. 오늘 안에 이 집에서 나가. 지훈은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세영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릴 때까지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후 지훈은 혜진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말없이 이불을 꼭 붙잡고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앉아 아이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아주 작게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훈은 아이 곁에서 잠들지 못했다. 계속해서 자책감과 분노가 교차했다. 왜 더 빨리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더 일찍 행동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그는 더는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아침이 밝자 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훈은 아이의 눈을 보며 말했다. 우리 둘이 함께 이겨낼 거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혜진은 처음으로 미소를 보였다.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그것으로 지훈은 충분했다. 며칠이 지났다. 집안은 조용했고
혜진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다. 지훈은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고 서로의 감정을 조금씩 회복해 나갔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 세영의 마지막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혹시 정말 무언가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떠오르는 건 혜진의 두려운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은 고민 끝에 혜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동안 딸의 말을 믿고 행동했지만 이 문제를 더 확실히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아이에게 상처로 남을까 두려웠다. 아빠가 지난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 그리고 결심했어.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지훈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은 그 말에 놀란 듯한 얼굴을 했고 조용히 물었다. 그럼 다시 그 사람을 집에 들이겠다는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지만 이번엔 다르게 할 거야. 아빠가 출근하는 척하고 집에 몰래 숨어 있을 거야.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리고 만약 네가 말했던 일이 또 일어난다면 아빠가 직접 그 자리에서 막을 수 있어. 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엿보였고 한참이 지나서야 조용히 말했다. 무서워요.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면 또 저를 다치게 할 거예요. 지우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 아빠가 가까이 있을 거고 뭔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지면 바로 나갈 거야. 이번엔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혜진은 끝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아이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지훈은 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짧고 간단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다고. 혜진도 엄마처럼 대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루만 다시 집에 와서 혜진과 시간을 보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건넸다. 세영은 망설임 없이 흔쾌히 동의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고 기쁨이 묻어나는 듯했다. 계획은 구체적으로 짜였다. 지우는 새벽에 일어나 옷장 안에 작고 낮은 의자를 가져다 놓았다.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버틸 수 있도록 대비했다. 휴대폰은 녹음 준비를 마쳤고 충전도 완벽했다. 혜진은 혼자 있는 연습을 반복했고 만약 상황이 나빠지면 어떤 말로 시간을 끌어야 할지도 여러 번 되뇌었다. 드디어 당일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가볍게 아침을 먹었다. 식사는 말없이 진행되었고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다. 초인종이 울리자 혜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지우는 문을 열며 말했다. 왔구나. 고마워. 세영은 밝은 미소로 오랜만이야. 혜진이도 잘 지냈지? 라고 인사했다. 혜진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지우는 가방을 들어 올리며 자연스럽게 출근 준비를 마친 척했다. 그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기억해. 아빠는 항상 가까이 있을 거야. 문이 닫히고 몇 분이 흐른 후 지우는 다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옷장으로 향했다. 그는 문을 조용히 닫고 숨을 죽였다. 밖에서는 컵이 부딪히는 소리, 주방에서 나는 가벼운 움직임들이 들렸다. 그리고 세영의 밝은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혜진아, 오늘 뭐 하고 싶니? 혜진의 대답은 낮고 조심스러웠다. 지우는 그 안에 숨겨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기다렸다. 아빠는 곁에 있었고 아이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딸의 진실을 눈으로 마주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지훈은 옷장 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밖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세영의 말투는 처음엔 여전히 친절했고 혜진도 짧게 대답을 이어갔다. 마치 모든 것이 평온한 듯 보였다. 하지만 지훈은 알았다. 평온함은 언제나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즈음 세영은 혜진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우리 이제 방에 가서 조금 쉴까? 그 말에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분 후 발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지우는 몸을 더 조용히 웅크리고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확인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방 안은 잠시 조용했다. 그런 뒤 세영의 목소리가 낮고 건조하게 들려왔다. 혜진아, 네가 아빠한테 말했던 거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알지? 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세영은 말을 이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아빠는 널 싫어하게 될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잖아. 지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더 이상 의심은 없었다. 그동안 혜진이 말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다. 세영은 계속해서 아이를 압박하고 있었고 그 말투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웃음도 상냥함도 없었다.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세영은 혜진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말을 뱉었다. 아빠한테 가서 말해. 네가 거짓말했다고. 그냥 네가 잘못 봤다고 해.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싫어요.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세영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너 정말 말을 안 듣는구나. 곧 이어지는 건 거친 걸음과 무언가를 움켜쥐는 소리, 그리고 아이의 낮은 비명.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을 벌컥 열고 방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등장에 세영은 크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혜진은 울고 있었고 세영의 손은 아이의 손목을 잡고 있던 채 그대로 멈춰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다 들었어. 네가 한 말, 네가 한 행동, 녹음도 다 했어. 세영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을 떼며 말했다. 그건 그냥 내가 화가 나서 잠깐 아이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만해, 변명하지 마. 넌 6살짜리 아이한테 협박을 했고 상처를 줬어.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세영은 울먹이며 말했다. 나 진심이었어. 난 혜진이랑 잘 지내고 싶었고 당신이랑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이미 끝났어. 넌 혜진에게 상처를 줬고 그 상처는 오래 남을 거야. 난 이제 내 딸을 지킬 거야. 어떤 이유도 어떤 감정도 그것보다 우선일 수 없어. 세영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럼 내가 지금 나가면 되는 거야?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 쪽을 가리켰다. 세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집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혜진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지훈은 아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제 괜찮아? 더 이상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해.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둘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식사를 했다. 피곤하고 긴 하루였지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다시 신뢰가 스며들고 있었다. 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지우는 그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빠도 그래. 우리 이제부터는 진짜로 다시 시작하자. 밤하늘은 조용했고 바깥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둘만의 시간이 고요하고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어떤 일도 딸을 위협하게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혜진은 다시는 그 작은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왔음을 느꼈다. 주말이 다가왔다. 지우는 혜진을 데리고 근처 쇼핑몰에 다녀오기로 했다. 오랜만에 아이의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싶었다. 둘은 간단한 옷가지와 학용품을 고르고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도 하나 샀다. 계산대에 줄을 서 있는 동안 혜진이 지훈의 소매를 살짝 당겼다.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였다. 아빠, 저기 세영 아줌마가 있어요. 지훈은 고개를 돌려 혜진이 바라보는 쪽을 확인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세영이 보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표정,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지훈의 가슴이 다시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동안의 고요가 깨질까 두려웠지만 그는 담담하게 숨을 고르며 맞섰다. 안녕, 지훈 씨. 세영이 작게 인사를 건넸다.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혜진을 흘끔 보며 말을 이었다. 그때는 너무 급하게 끝났잖아. 오해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나도 설명할 기회를 갖고 싶어. 지훈은 짧은 침묵 후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필요 없어. 여기까지 와서 뭐 하려는 거야?
세영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한 걸음 다가섰다. 혜진아, 미안해. 그날은 내가 너무 예민했어. 너한테 상처를 주려는 건 아니었어. 아줌마도 많이 반성했단다. 혜진은 지훈의 등 뒤로 숨어들듯 움직였다. 지훈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딸은 아직도 그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만해, 세영씨. 혜진은 지금도 당신을 보면 불안해. 당신은 이미 아이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내가 다시 기회를 줄 이유는 없어. 지훈의 말에 세영은 당황한 듯 입을 열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난 당신들을 위해 노력했어. 이제야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왜 나를 밀어내는 거야? 지훈은 혜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필요 없어. 우리 삶에 다시 들어오지 마. 2번 다시.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세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다 결국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지훈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오래된 그림자가 마침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은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걸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손에 전해지는 감정은 충분했다. 집에 도착하자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아빠, 우리 집에는 이제 다른 여자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지훈은 잠시 멈춰섰다. 아이의 말은 단호했고 또렷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단순한 표현이었지만 그 안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그 사람들, 나 무섭게 해요.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딸이 느낀 두려움과 고통은 그저 과거의 일이 아니었다. 아직도 그 안에 생생히 남아 있었고 언제든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감정이었다. 그는 혜진 앞에 조용히 앉아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혜진아,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아빠는 충분히 이해해. 그리고 약속할게. 앞으로는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훈은 그 고개 끄덕임 속에서도 여전히 불안이 스며 있는 걸 느꼈다. 우리 둘만 있으면 좋아요. 그 말에 지훈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느낀다면 아빠는 그렇게 할게. 누구도 너를 두렵게 하지 않도록 지킬게. 넌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혜진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고 수줍은 미소였다. 지훈은 그 미소 하나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확인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약속이 마음속에 새겨졌다. 그것은 다시는 딸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그리고 아이가 다시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겠다는 다짐이었다. 며칠이 지난 후 일상은 조용히 흘러갔다. 지훈과 혜진은 평범하지만 단단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 아침이면 함께 밥을 먹고 퇴근 후에는 간단한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혜진의 얼굴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훈은 그 변화를 보며 묵묵히 안도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아이는 회복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회사 앞에서 예상치 못한 얼굴과 마주쳤다. 퇴근길 건물 출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세영이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그녀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입가에는 조심스러운 미소가 어색하게 걸려 있었다. 지훈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시선은 흔들렸다. 지훈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밖 조용한 골목 한켠에 나란히 섰다. 세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도 알아요.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다 핑계였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지우는 가만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녀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다시는 혜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세영은 말을 이었다. 나는 그냥 당신들과 새로운 삶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애썼고 잘하고 싶었는데 내 방식이 틀렸던 거겠죠.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이 진짜였더라도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 당신은 혜진에게 상처를 줬고 그 아이는 아직도 당신을 보면 몸을 움츠립니다. 세영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미안하다는 말 전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게요. 다만 나중에 언젠가 혜진이 조금이라도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지우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아이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당신은 끝까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 제발 이쯤에서 끝내요. 세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골목을 걸어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지우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마음속에 남은 건 분노도 안타까움도 아닌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그날 밤 혜진은 지훈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아빠, 세영 아줌마 다시는 안 오는 거죠? 지훈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응, 다시는. 약속할게.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없이 아빠의 옆에 앉아 그림책을 펼쳤다. 예전 같으면 질문을 쏟아냈을 아이는 이제 더 신중해졌고 조금 더 어른스러워진 듯했다. 그 모습이 지훈에게는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다. 며칠 후 지훈은 혜진과 함께 동네 북카페에 들렀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는 아이의 모습은 평온했고 지훈은 오랜만에 진짜로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런 평범한 오후가 가장 간절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걸 다시금 떠올렸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빠, 이제 우리 집 진짜 안전해진 거죠? 지우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정말 괜찮아. 아빠가 항상 지켜줄 거야.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웃었다. 그럼 오늘 밤엔 피자 시켜 먹어요. 치즈랑 감자랑 많이 올려서요.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지 다 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그날 밤 둘은 소파에 앉아 따뜻한 담요를 나눠 덮고 만화를 보며 피자를 나눠 먹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던 시간이었다. 지우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며 딸의 웃음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다시는 어떤 누구도 이 아이의 삶에 상처를 남기도록 두지 않겠다고. 그는 그렇게 딸과 함께 조용하지만 단단한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계절이 바뀌기 시작했고 아침 공기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혜진은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지우는 매일 아침 그녀를 배웅하고 퇴근 후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삶에 익숙해졌다. 둘의 일상은 크고 특별한 사건 없이 조용히 흘러갔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과거의 침묵과는 달랐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된 고요함이었다. 혜진은 예전보다 더 많이 웃었고 지우는 그 미소 하나하나에 고맙고 미안한 감정을 함께 느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혜진은 식탁에 앉아 시리얼을 먹으며 문득 말했다. 아빠, 나 꿈을 꿨어요. 지우는 커피를 내리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어떤 꿈인데? 그냥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해가 지기 전에 아빠가 데리러 오는 꿈이요. 아무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꿈이었어요. 지우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아이의 꿈은 아주 평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동네 작은 공원에서 둘은 돗자리를 펴고 김밥과 과일을 나눠 먹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잔잔한 바람, 지나가는 자전거 소리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혜진은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다. 아빠는 왜 나를 믿어줬어요? 지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너는 언제나 진심으로 말했으니까. 그리고 네가 말하는 걸 외면하면 내가 아빠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은 애들이 거짓말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 어른들은 자주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듣는 사람이 진심으로 들어야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야. 해질 무렵 공원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빠, 예전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사는 건 아직 싫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은 너와 내가 함께 지내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 우리 둘이 잘 살아가는 게 먼저야. 혜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훈은 그 말에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의했다. 괜찮아. 아빠는 너를 기다릴 수 있어.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그날 밤 둘은 함께 영화 한 편을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혜진은 지훈 옆에서 졸기 시작했고 지훈은 조용히 아이가 잠들도록 TV 볼륨을 낮췄다. 아이가 천천히 호흡하는 소리를 들으며 지훈은 한 가지를 다시 떠올렸다. 그가 아이를 지킨다는 건 단순히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가 자기 감정을 말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색연필을 꺼내 거실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아이의 등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뭐 그리는 중이야? 우리 집이요. 우리 집? 응, 지금 우리 둘이 사는 집. 그냥 이대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지우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풍경은 변함없었지만 그의 내면은 예전과 전혀 달랐다. 그는 이제 안다. 어떤 고통은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걸. 어떤 상처는 치유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먼저라는 걸. 그리고 어떤 믿음은 말보다 행동으로 오래도록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도. 삶은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때로는 어른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상처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곁에 남아주면 아이는 다시 웃을 수 있다. 지우는 다짐했다.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혜진의 곁에 남겠다고. 그건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전부가 되어버린 존재로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책임이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더 단단하고 값졌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아이의 용기와 한 아버지의 결단을 통해 우리는 진심과 신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침묵 속에 깊은 외로움과 고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끝까지 믿어주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조금 더 따뜻하게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마주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소감이나 느낀 점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이 저희에겐 무엇보다 큰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